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 소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신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마음과 시간을 쏟는 존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2018년 청소년 통계 발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54분을 인터넷 이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년간 꾸준히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98.1%에 달했습니다. 통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7명 중에 1명은 중독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6번째 주제는 중독인데요. 우리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독이라고 들으셨죠? 한 20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중독이 되었던 것들 기억나세요? 그때는 본드, 가스 이런 거였죠. 근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본드, 가스에서 이 인터넷으로 갈아탔을까요? 그게 90년대 말이에요. 전국에 PC가 보급이 되면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아주 궁금해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중독을 잘 나타내는 말이 1번 빠진다, 2번 기댄다. 빠진다, 기댄다 중에 뭐가 더 중독을 잘 나타내는 말일까요? 처음에 빠진다 했다가 이제 기댄다로 가네요. 기댄다. 기댄다가 더 정확하게 중독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딘가에 기대에 있을 때는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뭐냐면 혼자는 못 서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왜 혼자 못 서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못 서 있을까요? 괜찮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혼자 있었을 때, 혼자 섰을 때 괜찮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이들은 괜찮다는 느낌을 못 가지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독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말이에요. 중독이 된다는 거는 고통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를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통을 어딘가에 기대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은 뭔 것 같아요? 고통. 맞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란 거를 굉장히 잘 정의한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존 힉이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은 내가 열망하는 상태와 정반대에 와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뭘 열망하는가. 여러분이 40평 아파트를 살고 싶잖아요. 막 열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20평 아파트에 살아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워요? 네. 20평만큼 딱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반에서 5등 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25등이에요. 몇 등만큼 고통스러워요? 20등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고통을 폄하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고통은 독특하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인생에
열망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중독을 이해하는 중심에 와 있는데, 실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기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에 이제 기대 있어요. 요즘에 중독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게임도 있고, 야동도 있고, SNS도 있고, 또 스포츠, 토토, 도박도 아이들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도대체 뭐가 안 차서, 어떤 열망이 차지 않아서 여기에 대신 기대 있는가? 우리는 중독을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차지 않은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뭐가 불만인 건지 쉽게 말하면 그걸 이해해야 해요. 이것을요, 레리 크랩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욕구가 있대요. 열망이 있대요. 하나는 내가 중요하다,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 중요감, 가치감에 대한 욕구.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내가 변변치 않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안전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한 25년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욕구를 더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동감에 대한 욕구예요. 아이들이 생기 있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 사는 게 즐겁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제 중독이 되는 몇 가지 현상들을 이 욕구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가치감 때문에 중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것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인간 같은데, 이게 되면 참 내가 중요한 사람 같은데, 대표적인 게 무슨 중독일까요? 일 중독이에요, 사실. 예, 여러분, 일 중독자들은 자기의 일의 영역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만큼 사실 자신이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게 느껴지는 분들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도망가는 거니까요. 어떤 느낌 때문에 일해요? 내가 변변치 않다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일에 기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역에 중독이 되는 아이들의 그 중독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요즘에 유행하는 롤이에요. 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어머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번 해봐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들어가서 해봤어요. 오, 대단해요. 그게 이제 전략 게임으로 뭐 이렇게 죽이고 뭐 부시고 이러는 건데요. 한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You killed one 이렇게 자막이 쫙 떠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그리고 이 말로도 나와요. 너는 한 명을 해치웠다. 두 명 해치우면요. 너는 두 명을 해치웠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극적인 보상을 주느냐. 점수가 오를 때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레리 크랩이 한 말이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에 목매는 이유는 뭐예요? 점수가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다면 걔네들이 현실에서 박수 받을 일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왜 게임에 들어가요? 학교에서, 집에서 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박수를 들어야 돼요? 롤에 들어가서 너는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스포츠 토토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도박이잖아요. 배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술이 좋아? 돈도 얻어? 괜찮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탕만 터지면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죠. 운동 중독?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운동하죠. 류마티스 와도 하죠. 그렇지만 이 극적인 경험, 내가 해냈어라고 하는 이 절정 경험이 계속 이들을 그리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중독이 됐다고 보여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뭘 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박수 쳐주면 돼요.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네가 하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부모한테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아이들은 컴퓨터 켜놓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전감,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중독의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것, 성중독이에요. 여러분, 성중독자들이 가장 느끼고 싶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거, 홀로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외롭기 때문에 뭐를 바래요? 친밀감을 바란다고요. 그런데 그 친밀감을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성경험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야동 중독, 포르노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 있을 때 여자를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지?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비응해야죠. 내가 그 여자가 된 것 같고 그 남자가 된 것 같고 이런 접촉감을 느끼면서 친밀감을 만족시키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역의 중독에는 관계 중독, 그렇죠? 채팅 중독, 다 뭐예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 중독. 그건 물건을 가져가는 건데 뭐가 관계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연구자들이 다 알아보니까 쇼핑 중독은 주로 여자분들한테 많고요. 어떤 여자분이냐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한테 사랑을 돈이나 물건으로 받아봤던 분들. 이분들이 구하는 거는 물건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제가 세 번째 욕구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생동감에 대한 욕구. 네,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 이거는 아이들이 뭘 통해서 얻어요? SNS에 자기 글 막 올리고 자기 거 찍어 올리고 그럴 때 막 좋아요, 구독 눌리고 이러면은 어때요? 와,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겠죠. 드라마 중독. 지루하잖아요,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틀어놓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정보 검색. 시간 잘 가죠? 예, 정보의 바다에서 여러분 헤엄치시면 시간이 막 잘 가요.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쉽게 또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빠진다, 기댄다 중에 중독은 기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댈 분 한 분 다 계시죠. 하나님.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고 더 기대서 살고 있고, 부모님들 우리는 어디에 그동안 기대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의 중독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보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일 중독자였어요. 지금도 일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거 방송 촬영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는 이 프로그램 방송을 제가 만들면서 이것이 저의 가치를 뿜뿜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를,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내 방송이 나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은 아이야. 너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너 이뻐해. 너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살리려고 줬어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읽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거기까지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도 계속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 기대해 있던 것에 대한 돌이킴, 죄의 고백, 그리고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 확증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들이 합쳐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중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서, 헛된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저도 이제 아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제가 저기 또 빠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중독이 빠진다는 뜻이냐 아니면 기댄다는 뜻 같냐라는 질문에 우선 갑자기 그 기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분명히 빠진다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그 기댄다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감은 제 느낌이 화는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빠져있다라는 걸 보면 답답하다, 네. 화난다, 그렇죠. 짜증이 난다, 막 이런 네, 감정이 못 빠져나오지. 막 한심하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기댄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제가 아이한테 했었던 뭐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저기 기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봤더니 안쓰럽고 네. 안타깝고 또 너무 미안하고 슬프고 막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소장님은 네. 왜 더 슬프고 네.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그게 분명히 책임감에 있어서 저 역시 책임감이 거기에 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빠져있다랄 때는 모든 원인을 그 아이한테 두는 기분이 드는데, 기댄다라고 하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아이가 외로움이라든가 불안이나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감정들을 기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제가 책임의식, 부채감 같은 게 좀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장님은 좋은 어머니네요. 그런가요? 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사실이죠. 저도 조금 전에 네. 일 중독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아들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네.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기 위해서 게임방을 엄청 다녔어요. 그랬구나. 네, 게임방을 하도 다니면서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그 상담비 받은 데서 네. 이렇게 빼가지고 PC방에 가서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얘는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니까 네. 친구들 다 게임비 내주고 아. 그렇게 한 2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동네 아주머니한테 전해 들을 때 네. 너무 창피했어요. 일단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약물 중독 전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는 PC 중독에 들어가 빠져 있고 정말. 근데 제가 그래도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기댄다는 네.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제가 여기 기대에 있는데 네. 야, 너 왜 PC방을 다녀? 네. 당장 그만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테이블을 치워버리겠다. 치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는 내가 괜찮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기대야 되는데 이거를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중독을 이해할 때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아까 제가 고통과 욕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안이에요. 대안. 얘가 건강하게 기댈 수 있는 대안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처음으로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든 어택 점수는, 그때는 서든 어택 유행이었어요. 서든 어택 점수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영어 단어 점수는 진짜야. 영어 단어 시험을요, 얘가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20번을 100점을 맞아오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런데 20번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 해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존재감은 이제 뽐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 기댄다는 게 인간적인 대안으로 충분치 않구나. 그걸 더 절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그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네. 자기가 얼마나 그 진짜 이 1등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공부를 안 하지만 네.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면 너네보다 엄청 잘할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고 왔더라고요.
내가 하버드대를 갔으면 모든 인간을 내 발 아래 깔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 다 그만둘게요. 이럴까 봐 엄마니까 저는 너무 아슬아슬한데 제가 부족하니까 공부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딱 기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 큰애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기대는 거가 현실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이 건강하지 못한 거를 치우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정조준하지 않으면 참 이게 나오기 어렵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제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네. 되게 와닿는 게 예전에 제가 그 외국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독을 다루는 강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생쥐한테 헤로인 그 네. 마약이 섞여 있는 물을 맛보게 한 후에 과연 이 쥐를 이제 어느 틀 안에 넣어놓고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보통 물과 그 헤로인이 섞인 물 두 가지를 놓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맛을 본 생쥐가 계속 헤로인이 섞여 있는 물을 먹더라, 마약이 섞여 있는 물을 먹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중독에 다루는그 연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로인이 있는 물이 있고 그냥 물이 있었는데 그 주변 환경을 이 생쥐들이 좋아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그런 지역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 준 대안을.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 생쥐들도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에 관련된 사람의 접근은 물론 동물하고 뭐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중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가 않고 이 사람의 욕구 관련돼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환경과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중독 치료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방송 외국 강연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랐는데 저는 그렇게 교수님 그렇게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뭔가 외롭고 기댈 데 없었던 것들에 관련된 대안이 저한테는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 슬픈 노래. 그렇게 울었어요. 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껏 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독서실에서 혼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 노래를 끄면 웃으면서 딱 지금 생각하면 그게 페르소나 같은 저를 다 감추고 친구들한테는 웃었던 그 기억이 나서 되게 슬픈 내가 그거에 굉장히 기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하나의 관점에서는 제가 만났던 한 여학생 15살짜리 여학생이 고백하기를 그 아이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3살 때 이제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이 아이를 방임한 상태로 그냥 아이 혼자 집에 두고 며칠씩 안 들어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까 말씀하신 성매매 자기는 그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그 많은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기는 남자가 있어야만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과 그게 자기 없으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에서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정말 그거를 저걸 느끼고 얘기하는 걸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 나중에는 화도 나더라고요. 막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그 아이한테 미안해지면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친밀감 네.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관심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아이가 3살 때 엄마 떨어지고 아버지는 계속 나가 계시고 네. 그럼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요. 네, 남자친구를 만나서 성관계를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의 짜릿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있었겠죠. 네.
그거를 이해해야만 어쩌면 그 아이의 아픔에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야동, 포르노 여기 중독이 됐다고 보이는 아이들은 실은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너 많이 외로웠지예요. 네. 야, 이 더러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할 게 거냐고. 없어서 이런 걸 보고 하냐.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실은 이거를 치워라 하기 전에 대안으로 부모가 친밀감과 안정감을 줘야 되겠죠. 네. 같이 밥 먹자. 네, 네. 내가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다. 같이 얘기 좀 하자. 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들어주고. 네. 그게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런 중독과 관련돼서 사실 중독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사연이 하나 온 게 있어요. 중독에 관련된. 그거 한번 같이 교수님하고 또 여러분이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학생이고요.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밑에 뜨는 관련 영상을 또 접속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를 본 적도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라 딱히 잔소리들을 일이 적다 보니 계속 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본대요. 동영상을 통해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도 얻고 스트레스도 풀고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동영상에 익숙해서인지 책에서 글씨 읽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부하기도 어려워지네요.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저희 아이도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보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를 좋아하고 잘 찾기 시작하면서 독서량이 현격히 줄어든 거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보를 얻기에 너무 좋다라는 인식과 동시에 너무 지나칠 때 이런 또 이 아이처럼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고민 어떻게 좀 상담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빠지기 쉬운 이런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일단 먼저 제가 경험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얍삽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얍삽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얌체 같은 거. 얌체 같은.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면서 성경책을 볼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두 가지를 효율성. 동시에. 네. 그래가지고요. 저희 밑에 이게 저 짐에 가가지고 네. 저 통독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네, 네. 아이패드에다 딱 놓고요. 네. 뛰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제 첫날이에요. 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막 나오고 네, 네. 글씨가 쭉 올라가고 네. 2장까지 딱 읽는데 네, 네. 이거야.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지. 성경도 읽을 수 있지. 어. 근데 갑자기 이게 아이패드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이 얼마나 비싸 아이패드요. 네, 네. 이거를 정신없이 딱 짚고 네. 다시 운동을 놓고 하려다가 네. 이게 돌아가고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어머나. 밑에가. 그래가지고 올라탔는데 자빠진 거죠. 밑으로. 그렇죠. 뼈 부러질 뻔했잖아요. 여기 다 까지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렇게 이 아이패드로 보려고 했던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봤냐면은 시간을 딱 내서 종이로 네. 제자리에 앉아서 정독을 하는 거죠.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전부 동영상으로 정보를 네. 얻는다. 네. 휙휙 지나가죠. 그렇죠. 생각할 시간 없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네.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분석하고 만들어가고 그러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살아남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려면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주도하고 이럴 수 있으려면 실은 아주 깊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오히려 종이를 가지고 고민하고 네.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게 너무나 다르다 라는 걸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어쩌면 네. 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양만 많지 깊이가 없고 아는 거는 많은데 사고력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로 지금 자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때는 연습장에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공부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쓴다는 게 우리 해마 기억 체계에 훨씬 더 잘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소리내서 말하고 왜 어릴 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국어책 같은 거 들어서 일어나 하면 이렇게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네. 영희가 철수가 어쩌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인지적인 것에 저장 체계에는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연도 그래요, 교수님. 그래요? 교수님 여기 아까 10분 강의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네. 이야기했었잖아요. 10분 동안 강의한 게 참 쉽지 않다. 네. 사실 1시간 강의가 훨씬 쉽잖아요. 맞아요. 30분이 더 어렵고 15분은 더 어렵고 10분은 더 어렵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버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보면 15분 강의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길거든요. 빨리빨리. 더 짤. 그래서 움짤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1분, 뭐 2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맞아요. 움직이는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너무 찾아보니까 영상 매체 자체로도 천천히 이렇게 진드근히 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요즘 아이들이 그 음주, 알코올, 네. 뭐 담배 이런 거. 또 담배는 또 둘째치고더라도 음주는요.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는 사례들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또 음주를 하고 편의점 뭐 직원을 폭행하는 일들도 많고 이 음주하고 관련돼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은 네. 참 고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아이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부모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상담센터에 있을 때 이제 전화 상담실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와,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맞아요. 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술 문제, 담배 문제는 우선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만나는 그 친구와 내 아이는 다르지 않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네. 어린아이들이 술을 혼자 마실까요? 어른들처럼? 그러지, 그죠. 그러지 않아요. 자작하진 않죠. 그러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은 친구들이 술을 마신다는 뜻이고 어린아이들이 술을 마시는 문화를 먼저 배웠다는 거는 얘네들 안에 공통의 결핍, 공통의 좌절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거를 부모님이 빨리 알아차리고 인정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왜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게 됐는지 네.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네. 예. 아이들이 중독이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성찰이 없이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소장님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전인가 봐요. 온누리 교회가 회복 축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네네, 하죠. 그때도 중독하고 관련된 회복 축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무대 위에서 약간 이렇게 그 상황극 같은 거를 했어요. 롤플레잉 같은. 그냥 아주 짤막한 드라마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나 인상 깊게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중독자예요. 다 다른 중독. 다 다른 중독이에요. 이런 거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엄마는 교회 중독이에요. 큰아들은 공부 중독이에요. 예. 그다음에 중간 아이는 약물 중독이에요. 마지막 따님은 쇼핑 중독이에요. 서로 다른 중독을 온 가족이 갖고 사는 거를 이렇게 꽁트처럼 보여주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 얘기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독은 가족병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다른 데에 잘못 기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나 그 가족 안에 잘못 기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네. 뭐 제가 회복되는 과정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일중독 일에 제가 기대했을 때는
그 아이가 뭘 느꼈느냐. 엄마한테서 난 중요하지 않아. 엄마한테 나는 우선순위에서 1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가치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엄마를 공부까지 1등해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마음이 없다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걸로 충분치 않더냐? 제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뭐 맨날 지지부진하고 뭐 잘 못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를 그러면 배워가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알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들 덕분에. 어쩌면 그 중독이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참 미안한 말이네요. 우리한테도 책임 있는 말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 우리한테 사인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그 사인이 우리를 되게 아프게 하는 사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봐야 될 신호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네, 좀 회차가 거듭할수록 눈이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이게 화장도 우리 다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어나라고 하라고 진행을 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분명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두신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 모든 아이들을 두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어쩌면 가급적 좀 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꼭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하신 강의 해주셔서 교수님 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도 굉장히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나눈다는 건 정말 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친해져요. 친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까 말한 그 친밀함,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님과 된다면 정말 기대는 대상이 굉장히 좀 바르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또 생겨요. 그럼요. 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중독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중독, 에딕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무엇의 노예가 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도 더욱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반가운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